아내는 "저 사람은 스토커예요. 전에 일방적으로 당한 거라고요." 하지만 불륜남의 아내는 침착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문자에 "오늘은 남편 야근이니까 우리 집으로 와용." 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지. 심한 감기에 걸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5년 전 저에게 일어난 참혹한 일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5년 전 간단히 말하면 아내와 불륜남은 콩밥을 먹였습니다. 저는 27살, 아내는 25살이었고 결혼 2년 차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당시 불륜남의 나이는 30으로 아이가 2명이나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불륜을 의심하게 된 계기는 아내의 변화였습니다. 밤생활, 횟수는 딱히 줄지 않았지만 뭔가 아내의 반응이 시원치 않아졌다고 해야 하나? 약간 귀찮아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뭐 결혼한 지 3년째가 되어간다는 건 다 이런 건가 라고 생각하며 처음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수상한 낌새를 챈 건 맡아보지도 못한 향수 냄새를 느끼고부터입니다. 아내는 야근과 회식이라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무언가 이질적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거기서 한번 이상한 낌새를 챘고 또 찌질해 보이지만 아내의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핸드폰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그것도 지나치게. 핸드폰의 착신 이력이 전부 삭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믿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바람. 아내의 메시지도 모두 삭제되어 있었으나 아내의 폰에 연결된 메일. 불륜 상대는 아내와 같은 회사의 같은 부서 선배 사원이었습니다. 야근이 있었던 날이면 어김없이 정시 퇴근해서 러브호텔 갔다가 귀가하는 스케줄. 제가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출장을 가는 날이면 저희 집에서도 그 짓거리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명백한 불륜이라는 사실을 안 이상 증거 수집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주 2회 정도 미래를 했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도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보안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그 시기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밤 생활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식으로 불륜을 하는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며 밤 생활을 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발기를 전혀 못한 적도 있었고 횟수도 점점 줄어갔지만 아내는 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 계획만 다듬고 또 다듬으며 좋은 타이밍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찍은 증거를 정리하던 중 재미있는 말을 하길래 그것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하다가 남편이 돌아와서 들키면 어떻게 할 거야?" "글쎄, 그건 좀 위험하지. 만약 들키면 나한테 강간당하는 중이라고 할래?" "응? 무슨 소리야?" 남편이 딱 방에 들어오면 "이 새끼 강간마예요.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거지. 그럼 남편이 나를 때리러 올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한 방에 때려서 기절시키고 그동안에 도망가는 거지. 그렇게 쉽게 될까? 나 복싱 배워서 괜찮아. 한 방이면 낙승이지. 와, 진짜? 멋지다. 그렇게 하자 그럼. 그날 저의 복수 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날 야근으로 집에 늦게 올 거라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불륜남이 자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불륜남의 펀치에 대비해 배에 잡지를 넣었습니다. 혹여나 불륜남이 도망가거나 제가 기절할 상황을 대비해 10년 정도 무술을 배우고 있는 친구를 보디가드로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조용히 집에 침입하여 침실 앞에서 타이밍을 쟀습니다. 신음소리가 절정에 달했을 때 문을 벌컥 열고 소리를 지르며 들어갔습니다. 누구야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아내가 당황한 듯 강간범이에요. 살려줘. 그리고 예전 그대로 불륜남은 저에게 펀치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잡지 덕분에 데미지는 거의 없었고 불륜남이 당황하는 사이 제가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때 불륜남은 기절하고 아내는 황당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당황하고 있는 아내를 위로하는 척하며 불륜남은 예정대로 경찰에 연행되고 아내는 병원으로 보낸 뒤 경찰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무술하는 친구는 굉장히 실망한 듯 했지만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중에 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경찰이 말하길 불륜남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필사적으로 강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강간이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몸에서는 피임 기구가 발견되었고 불륜남의 소지품과 증언에서 보듯 아내와 같은 회사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져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것은 불륜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고 이제부턴 당사자들끼리 법정 다툼을 하셔야 한다고. 어쨌든 아내는 하룻밤 입원하게 되었고 신원보증인으로 불륜남의 아내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내를 병원에서 데려오는 도중에도 아내는 강간당했다. 그 사람은 스토커이며 나는 피해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서 증거와 관계없이 일단 우기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불륜남의 아내가 불륜남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멍청한 남편이 폐를 끼쳤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남편한테 들었습니다. 바깥 분께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저분에게 몇 가지 물어보기 위해 이렇게 왔습니다. 불륜남의 아내가 불륜남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들은 같은 회사 동료이며 같이 일하다 친하게 되어 식사하는 사이로 발전했는데 육체 관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불륜남의 아내는 지금까지의 전화나 문자 기록은 삭제되어서 알 수가 없고 남편의 말은 못 믿겠어서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답니다. 일단 침실에서 아내를 끌어내어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자 저는 아내가 어떤 거짓말을 할까 기대까지 하며 아내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저 사람은 스토커예요. 저는 일방적으로 당한 거라고요. 하지만 불륜남의 아내는 침착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문자에 오늘은 남편 야근이니까 우리 집으로 와요. 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지요? 그러자 아내는 망연자실하며 아니 그건 그래 협박당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자를 하라고. 미안해요. 이전에도 강간당한 뒤 협박당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울며 쓰러졌습니다. 불륜남은 아니 억지로 강간? 아니잖아 소리쳤고 아내는 시끄러워 이 강간마야 라며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보다 못한 저는 제가 그동안 정리한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해 줄 건데? 아내는 증거를 보고서도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모두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들이라고. 믿어줘 여보 하며 흐느꼈습니다. 아내의 억지에 신물이 났습니다. 저는 증거가 이렇게 있으니 이제 작작하고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모든 걸 조사하고 있었고 아내가 먼저 꼬신 게 한두 번이 아닌데 협박이라고 하면 그걸 믿어줄 것 같냐고. 아내는 그제서야 불륜남과의 관계가 4개월 정도 됐으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더군요. 근데 4개월이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들의 관계는 2년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괘씸한 마음에 다음 복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요리사인 친구에게 정장을 입혀 변호사로 속인 후 위자료 계산을 위해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내용은 불륜남에게 회사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 1,500만 원과 위증이 발견될 때마다 5천만 원씩 추가로 부과하며 아내에게는 위자료는 없지만 재산 분할 없음의 조건으로 이혼하는 것과 하지만 역시 위증이 있을 시 5천만 원씩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아내와 불륜남은 당황했습니다. 변호사인 척하는 친구가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사인하라는 말에도 불륜남은 망설였습니다. 제가 거짓말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알려도 된다는 건가요? 묻자 불륜남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재빠르게 알겠어 이걸로 사인할게 하며 펜을 빼앗아가자 불륜남은 아내를 따라 사인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그 내용은 그동안 흥신소에 부탁한 자료가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아내와 불륜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물론 보고 내용은 제가 미리 조사한 것에 의해 만들어둔 내용이었고 저는 능청스럽게 그 내용을 확인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불륜남에게 보고서에는 2년 전부터 관계를 맺었다고 써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러자 아내는 거짓말이야 위조라고 그걸 어떻게 믿어 하며 주저리 떠들었습니다. 조용히 해. 저 사람한테 묻잖아. 불륜남은 제 앞에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모든 걸 포기한 듯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내가 저와 결혼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내가 마음에 들어서 아내에게 추파를 던졌다고 합니다. 아내도 일 가르쳐주며 정든 선배이기도 하고 자기 타입이었기 때문에 결국 넘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내와 자식이 있으면서 바람피는 놈도 쓰레기지만 그런 사람과 바람난 아내도 쓰레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고 위증에 대한 5천만 원을 추가로 보상하라고 했고 아내는 그럴 수 없다며 소리쳤지만 변호사 친구는 해당 대화가 모두 녹음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내와 불륜남은 모든 걸 포기하고 불륜남은 그의 아내에게 끌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불륜남의 아내에게서 위자료 청구와 퇴직을 요구당한 아내는 친정에서 위자료를 빌려받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불륜남은 이혼 후 양육비를 내기 위해 일은 계속하고 있지만 그동안 모은 돈과 가족을 전부 잃고 껍데기만 남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저의 마지막 복수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저를 폭행하려고 했었던 것. 이건 당연히 계획범죄였고 그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러브호텔에 갔던 사진도 남아있고 이 내용을 불륜남과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필요 없으니 이건 경찰이나 회사에 보내야겠다고 단 직접 받고 싶으면 수수료를 내라는 말에 두 사람은 1,500만 원씩 보내왔습니다. 이걸로 저의 복수는 모두 끝났습니다. 후기 불륜남의 아내가 조건을 정리하는 기간 동안 아내는 계속 저희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일단 쫓아낼 생각도 했었지만 친정이 먼 곳도 있었고 친정하고도 단판 지을 것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체력이 그만큼 남아있지 않아 며칠간의 말미를 주었습니다. 당일에는 좀 이른 시간에 잠이 들었고 다음날부터 아내는 갖은 교태와 애교를 부리며 저를 유혹했습니다. 남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건지 저는 덮쳐지는 욕정이 타올라 육체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내는 저와 다시 시작했다고 믿기 시작했고 저는 이 또한 복수의 일환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불륜남의 아내가 위자료 조건을 들고 왔는데 아내는 부부간의 위자료는 다시 합쳤으니 상관이 없고 불륜녀에 대한 위자료는 다시 합쳤으니 제가 내줄 것이고 직장을 퇴직하면 전업주부가 되기 때문에 남편이 먹여 살려준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부모님들께 이 사실을 알렸고 양쪽 부모님이 집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분노했고 아내의 부모님은 무릎 꿇고 비셨습니다. 아내는 그때도 망상에서 못 벗어나 이게 무슨 사태지, 자신은 저와 재결합했으며 아무 일 없이 해결됐다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주장을 해댔습니다. 아내는 부모님이 끌어내듯 친정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는 끝까지 재산분할 포기라는 말을 못 알아듣더군요. 즉 같이 모은 저금 같은 건 반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나 보더군요. 제가 나중에 결혼 전 아내가 가져온 저금만큼만 돈을 돌려주니 크게 대노해서 따지는데 결국 자기 부모님 손에 끌려갔습니다. 저는 모든 몫을 끝낸 후 이젠 진짜 제 인연을 찾기를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억울하고 통쾌하고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